2021년 9월 2일 과학의 진실과 오류 첫 번째 주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1년 2학기 과학의 진실과 오류 과목을 강의할 김정욱 교수입니다. 어제인 9월 1일 KBS 뉴스에 따르면 논란 속 17개월 만에 대면 수업 재개라는 제목으로 멕시코의 교육 상황을 보도하였습니다. 멕시코는 지난해인 2020년 3월 20일을 마지막으로 대면 수업이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런데 17개월 만인 8월 30일부터 멕시코는 다시 대면 수업을 시작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평일 기준 매일 2만 명 안팎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대면 수업을 재개하였기에 논란 속 17개월 만에 대면 수업 재개라는 제목이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대면 수업의 요구는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2021년 2학기에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훈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학습 결손과 사회성 저하 등 부작용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등교 수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어제도 2천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연 대면 수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알버트 메라비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이 단 7%만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38%는 음조나 말투를 통해, 그리고 나머지 55%는 표정, 몸짓, 자세 등으로 전달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의 93%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형태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람이 외부의 정보 인식에 있어서 전달 내용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정보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즉, 교수자와 학습자가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의 화면을 통한 음성과 화상만 전달되고 감정이나 거리와 공간 조절, 얼굴이나 제스처, 움직임 등의 비언어적 요소의 전달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실 안에서의 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만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토론, 협력, 경쟁, 반면 교사 등을 통해서도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 간의 소통이 부족한 비대면 원격 강의에서는 수업이 기계적이고 일방적인 수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학은 비대면 수업으로 2학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는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2021년 1학기 수업을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의 요청으로 2명에서 5명의 대면 수업과 그 외 대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비대면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수업 참여로는 평가 지표에 따라 준비된 워크숍과 수업 진도를
맞추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학점을 공평하게 처리해야 하기에 매주 얼굴을 보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과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학생과의 성적 처리에 균형을 갖기가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최근의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보면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이번 주도 우리나라에서의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나드는 폭발적인 확산기에 있기에 안전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더욱이 2021년에 2학기는 개학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석이 9월 20일부터 시작되어 더욱 많은 혼란과 전염의 우려가 큰 것이 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개강을 비대면으로 시작하지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강의실에서 얼굴을 대하여 본 과목을 함께 다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대면 수업의 소통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희의 핸드폰 번호인 010-2812-1746과 이메일 주소인 yy1647@mpass.com 또는 백석통을 통하여서 더 나은 교수학습을 위한 제안이나 또 질의할 내용들을 남겨주면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백석대학교에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교과 과목을 강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백석대학교의 동료 교수 4분과 함께 천안 지역의 소외된 계층을 위한 인문학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되고 있지만 중도 탈락 위기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강좌와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인문학 강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에는 저희 교수 4명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자원봉사로 많은 수고를 함께 하였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학생은 탄자니아에서 온 데버라 학생인데 부침성과 성실함으로 저희와 함께 천안 지역의 중도 탈락 위기에 있는 학생들의 멘토로 함께 봉사하였었습니다. 데버라의 부모님은 탄자니아에서 규모 있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시기에 학교를 졸업하면 귀국하여 아버지를 도와 학교에 교사로 근무할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작년에 국민일보에 데버라의 사진이 실려서 놀랐었습니다. 데버라가 마침 탄자니아 대사관에서 직원을 뽑는데 그 직원 모집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여 대사관 직원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희망하기는 코로나19의 전염의 위험이 사라지면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제 소외 계층을 돕는 리더자로서의 대학생이 되기 바랍니다. 또 기회가 되면 저희 교수님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강의 말미에는 천안 지역의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인문학 강좌에서 참여한 부부가 1년 동안 저희와 함께 교육을 받고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기획하고 만든 단편 영화를 첨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소외된 계층을 위한 작은 노력이 다른 사람의 삶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날 수업이기에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져 있는 수업 계획서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저와 함께 수업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과학의 진실과 오류 과목은 교양 과목으로 수업 목표는 서양 과학에 대한 일반적 지식과 교양을 함양하며 과학적 사고와 판단력을 형성하고 과학의 능력과 오류를 인식하여 과학에 대한 문제 인식력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목 개요를 살펴보면 첫째, 서양 과학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교양을 함양함으로써 새로운 사고와 문제 해결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둘째, 그리스의 자연 철학에서 시작하여 현대 과학에 도달한 서양 과학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아 현대 과학이 가진 능력과 문제점을 함께 인식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과학의 역사적 진실을 찾음으로써 우주의 창조 질서를 밝혀내는 과학의 능력을 배양하고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넷째로, 과학의 역사적 오류를 찾음으로써 그 오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판단 능력을 돕는 구성으로 수업을 짰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업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양 수업으로 이론 수업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과학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갖도록 매주 워크숍을 통해 실질적인 사고의 연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과목의 교재는 김성근 교수가 쓴 교양으로 읽는 서양 과학사로 안티쿠스 출판사에서 2009년에 출간한 것으로 여러분은 인터넷으로 주요 서점에서 주문하면 10% 할인된 금액과 무료 배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백석대학교 진리동에 위치한 교내 교양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학생들은 교재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교재인 서양 과학사는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에게서 과학의 뿌리를 찾음으로 종교와 과학은 오랜 시간 동안 뿌리를 같이 하여 인류와 함께 하였지만 중세 이후 과학은 종교를 넘어서는 과학혁명이 시작되므로 현대에서의 과학은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되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와 과학의 균형이 무너져 과학과 이성 중심의 인류는 일상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체험할 수 없는 절대적이며 궁극적인 인간의 영역에 대한 가치 실종을 가져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류는 허무주의와 이기주의로 변화되어 여러 차례의 세계대전과 갈등을 촉발하여 현재는 자연을 지배하는 유전자 과학의 발달이 인류의 미래에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김성균 교수는 이 책의 목적을 단순한 사실이나 역사의 전달이 아니라 인간이 과학을 통해 자연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체계화시켜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저자가 과학을 인간과 자연 사이의 지적 대화라는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학기 강의를 맡은 저 또한 저자의 바람처럼 이번 학기 수업을 통해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환경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또 오래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학기 본 과목을 통해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 개개인의 삶이
체계화하여 오랜 인류의 경험과 노력을 가치롭고 효율적이고 또 내재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재인 교양으로 읽는 서양 과학사는 총 7장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에는 3개에서 5개의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강 첫날인 오늘은 강의 소개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그 외 나머지 주는 매주 2개의 소제목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관심은 성적 평가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본 과목의 평가는 출석 20%와 역량평가 8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목에서도 안내되었겠지만 2학전 과목이고 출석 점수가 20%라고 하면 맨 오른쪽 표와 같이 각 점수 간 간격이 1.33점입니다. 이것은 1시간 결석할 때에 1.33점이 차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학점 과목이기에 하루를 결석하면 2시간 결석으로 총 2.66점이 감점되어지게 됩니다. 또한 총 8시간, 즉 4일을 결석하면 다른 성적에 관계없이 출석 미달로 전산해서 F 처리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교양 과목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노력이 필요로 하는 과목이 아니기에 출석 점수가 차감당하면 좋은 성적을 얻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1학기 성적을 통해 여러분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 수업마다 성실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백석대학교의 교육 목적은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각 학생마다 혁신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힘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 또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사회와 국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욕망을 이루려는 마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욕심보다는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내가 봉사하며 섬김의 자세가 더욱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석대학교가 지향하는 인재상인 혁신적인 지성인, 글로벌 소통인, 실천적 섬김인으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역량을 가지기 위해서는 창의, 융합성, 문제 해결성, 의사 소통 능력, 글로벌 능력, 대인 관계성, 협업성, 섬김 리더십, 또 사회 공헌성 등 세부 역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각 교양 과목이 나누어 여러분의 역량을 신장시키는 것이 교양 과목의 목적입니다. 본 과목인 과학의 진실과 오류 과목의 목표는 문제 해결 역량과 창의 융합 역량을 신장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 융합 역량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0%입니다. 먼저 창의 융합적 사고의 행동 지표로는 학습자, 개개인의 생각과 다른 학생들의 생각 또는 주장을 비교, 분석,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생각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팀 과제와 워크숍 활동을 통해 팀 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의미 있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아이디를 연결 또는 조합함으로써
새로운 창작물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법을 제안하는 역량을 측정할 것입니다. 창의융합적 사고 영역은 매주 진행하는 워크숍으로 여러분이 인식하면 쉬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인식의 행동지표로는 문제를 발견하고 인식하고 범주를 정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의 원인과 관점, 맥락을 다각적으로 또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명료하게 표현하는 능력과 문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 이해하여 문제의 핵심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측량할 것입니다. 이것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평가는 출석 점수와 중간 기말고사의 문제 인식 능력과 또 창의 융합 영역인 워크숍 점수로 구성된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수업의 진행은 사이버 캠퍼스에 게시된 수업 계획서에 의해 진행되는데 25분 강의 콘텐츠 2개와 사이버 캠퍼스 토론실에서 진행되어지는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출석이 인정되어집니다. 따라서 출석은 동영상 1교시, 2교시와 또 토론에 모두 참여해야 해당 주의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주의할 점을 고지하면 저작권에 대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저작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수업 시간에 교육을 위하여서 신문이나 또 방송 등을 인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용이 사실 부분에 대한 인용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 자료를 제공한 사람의 감정과 판단이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도록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발표나 또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이런 저작권에 유의하여서 이 저작물을 다루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어떻게 논술을 또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방향성을 또 결론을 미리 여러분에게 예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학의 중요성입니다. 과학은 이를 학습하는 학습자는 과학적인 증거와 이론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과 추론한 결과와 농진한 결과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과학적 사고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과학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학은 이를 학습하는 학습자로 하여금 과학적 탐구 능력을 이끌어내어 과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 해석, 평가하는 탐구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과학은 학습자로 하여금 과학적 지식과 사고를 이용하여 개인적 혹은 공적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력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은 과학적 문제의 해결 과정과 문제 해결 결과를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과학적 의사소통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학의 중요성과 또 목표점을 중심으로 하여서 제가 제출하는 문제의 결론으로 또 가정으로 삼으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